영화 컨스피러시는 미국에서 제작된 리처드 도너 감독의 1997년 드라마, 스릴러, 미스터리 영화이다. 조엘 실버 등이 제작에 참여하였고 멜 깁슨이 뉴욕의 택시 운전사 제리 역으로, 줄리아 로버츠가 법무성 소속 변호사 앨리스 역으로 출연하였다. 15세 관람이 가능하고 영화의 상영 시간은 130분이다. 제리는 뉴욕시의 영업용 택시 운전사로 기억할 수 없는 과거의 공포에 휩싸여 살고 있다. 근무 시간의 대부분을 승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는 재미로 소일한다. 그가 들려주는 얘기들은 여러 가지 엄청난 음모에 관한 것들인데 이들 음모는 단지 그의 가설에 의한 이야기일 뿐이다. 앨리스는 법무성에 소속된 매우 헌신적인 변호사이며 뉴욕에서 일한다. 저명한 연방 판사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미스테리에 쌓인 채 피살당했다. 앨리스는 아버지의 사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물론 살인범의 신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서 아버지의 피살 사건을 혼자 캐내고 있다. 제리는 자신의 음모론 중 식수에 섞여 있다고 믿는 비금속 원소 플로르, 그리고 현행 국제금융정책의 비밀 등 그 외 여러 음모론에 관해 남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자신만의 음모론을 정보지로 만들어 발간하기도 한다. 제리는 어떻게 앨리스를 알게 되었는지 스토커같이 몰래 지켜보기도 하면서 그녀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앨리스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제리는 앨리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가 근무하는 건물을 찾아간다. 그녀를 만나려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는 음모론을 제보하려고 한다. 정확한 범행 주체가 없었기에 변호사인 그녀에겐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지만 몇 개월 전 강도를 만났을 때 제리에게 도움을 받은 일 때문에 매몰차게 상담을 거절하지는 못한다. 그 과정에서 제리에게 미묘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앨리스는 제리의 이상한 주장들에 대해 차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허탕을 치고 돌아가던 제리는 추운 동절기도 아닌데 상수도 동파 사고가 발생하자 이상하게 여긴다. 그리고 그 현장에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의 수상이 여긴 제리는 그들을 미행한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건물엔 CIA 사무실이 있었다. 현장에 나타난 사람은 빌이라는 요원이었고 제리는 자기 예상이 맞는 것 같아서 흐뭇해한다. 그러던 어느 날 제리는 CIA 소속 닥터 조나스라는 남자에게 납치를 당한다. 그는 제리를 불법 시설에 감금하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말했는지 자백하라고 고문한다. 그들은 그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도 않아서 제리는 답답하였고 필사에 탈출을 한다. 어쩌면 조나스 박사가 언급한 그 일이 자신이 이번에 발간한 음모론 소식지 내용 중 일부가 아닌가 의심될 뿐이다. 제리는 무작정 법무성으로 달려가 앨리스를 만나기 위해서 난동을 부린 끝에 그녀와 만나게 되는데 고문 중 투여받은 약 때문인지 이 시점 기억이 혼란스럽기만 하여 횡설수설한다. 제리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난동을 부린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고문 중 당한 부상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실려가게 된다. 제리는 앨리스가 면회오자 그들이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라며 풀어주지 못할 바에 옆 침대에 강력범 환자의 차트와 자신의 기록 차트를 바꿔달라고 앨리스에게 애원한다. 앨리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트를 바꿨는데 다음 날 찾아갔다가 제리의 차트를 가지고 있던 환자인 강력범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냥 우연이겠지 싶었는데 CIA와 FBI에서 온 인원들은 무관심하게 보고 처리한다. 그들은 제리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함께 온 CIA의 조나스 박사는 제리가 체포되어 고문당할 때 약에 취해서 비몽사몽 중에 코를 물어뜯긴 장본인인 것 같았다.
제리는 앨리스에게 제발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결국 앨리스는 제리의 도주를 방조하고 결국엔 탈출을 도와주기로 한다. 앨리스의 도움으로 겨우 병원을 벗어난 제리는 인근에 주차된 앨리스의 차에 숨어 수색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위가 조용해지자 제리와 앨리스 두 사람은 함께 제리의 집으로 가게 된다. 온 집안의 음모론과 관련된 자료들이 널려 있었고 선반 한 구석에는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책이 여러 권 놓여 있었다. 제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작 책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보면 왠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계속 샀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정체 모를 특공대가 제리의 집을 급습하였고 제리는 미리 준비한 장비들로 집안을 깨끗하게 소각한 후 탈출한다. 탈출 과정에서 앨리스는 제리가 자신을 스토킹한 듯한 증거들을 목격하였고 제리가 자신에 대하여 이성이 접근하며 다가온 것이 의심되어서 일단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제리는 쫓기던 와중에도 서점 앞을 지나다 호밀밭의 파수꾼을 사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서점에 들어가게 되는데 알고 보니 호밀밭의 파수꾼에 집착하는 것은 무엇에서인가 세뇌된 것인 듯하였다. CIA에선 제리가 그 책을 사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즉각 그 서점으로 출동한다. 제리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도 그들로 붙어 탈출에 성공한다. 제리는 앨리스의 집으로 향한다. 앨리스는 제리가 언급한 5명의 정보지 구독자 중 4명이 하루 사이에 전부 의문사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앨리스는 제리의 정보지 구독자 중 생존해 있는 한 명의 구독자를 전화로 연락하고 추적해서 찾아간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명의 구독자를 추적하여 만난 사람이 예상외로 CIA의 조나스 박사로 밝혀진다. 조나스 박사는 자신은 일반인을 세뇌해 암살자로 만드는 MK 울트라 프로젝트를 담당했는데 당시엔 그게 합법이었고 연구 결과를 도둑맞았다고 한다. 자신은 누가 연구를 훔쳤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며 유일한 단서가 제리라면서 협조하라고 한다. 또 제리가 당신을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당신에게 집착하다가 당신 아버지도 살해했고 당신을 스토킹하다가 강도당하는 것을 보곤 구한 것이라며 제리를 음해한다. 앨리스는 제리에게서 연락이 오자 CIA에서 제공한 위치 추적기를 가지고 만나러 간다. 제리는 속아주는 척 하더니 미리 또 다른 준비해놓은 차량으로 CIA를 따돌리고 탈출에 성공했고 그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은 돌아가신 앨리스의 아버지 집이었다. 기억을 일부 되찾은 제리는 자신은 앨리스의 부친을 암살하라고 보내졌으나 막상 실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또 다른 암살자에 의해 앨리스의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자신은 뒤늦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앨리스의 아버지는 판사였는데 자신의 담당한 암살 사건 피의자가 어쩌면 세뇌에 의한 것임을 눈치채고 재심을 준비하다가 살해당한 듯하였다. 그때 조나스 박사 일당이 그곳까지 쫓아와 공격받았는데 제리는 사로잡혔고 앨리스는 살해당할 뻔하나 필사에 탈출을 한다. 이후 앨리스는 FBI 요원 로리와 함께 이전날 조나스 박사의 사무실이 있던 건물을 찾아가는데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앨리스는 로리도 한패가 아닌가 의심하는데 로리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암살자를 양성하고 있는 조나스 박사를 내사하고 있으며 제리는 그 단서를 위한 미끼라고 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기에 단독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제리의 거처에 남은 흔적을 통해 모처에 있는 정신병원이
그들의 비밀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정신병원엔 수년째 폐쇄된 병동이 있었고 그곳이 바로 제리가 갇혀있는 곳이었다. 제리가 총상을 입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조나스 박사는 사망하고 앨리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리 등 FBI에 의해 상황이 정리된다. 제리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출동했던 로리와 FBI에 의해서 치료를 위해서 헬기로 긴급 후송된다. 그러나 결국 제리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그리고 앨리스는 슬퍼하며 제리의 무덤을 찾아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으로 제리의 신부는 죽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이 제리의 무덤에 두고 온 택시 조합 배지가 자기 에마인 말에 안장에 붙어있는 것을 보고는 제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1997년도에 개봉된 드라마 스릴러 미스터리 영화 컨스피러시의 줄거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